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란입니다. 진짜 화가 나서 손이 떨리네요. 글이 길어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영란, 올해 48살이고 결혼한 지는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남편 박철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솔직히 좀 무능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채말수는 전형적인 아들바보라 늘 저를 갈궈대셨고, 시누이 박선희는 새해 전에 이혼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 딸 지수는 23살 대학생인데 그래도 제 편 들어주는 착한 아이예요. 25년 전 23살에 시집 올 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시댁에서도 잘해주시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우리 아들 잘못 만난 것 같다며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도 따로 얻을 돈이 없어서 시댁 2층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 남편 도시락, 빨래와 청소까지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우리 철수가 이런 집에서 자랐는데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못하냐며 매일 지적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결혼 3개월째.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에 배었다며 환기 안 했다며 1시간 넘게 혼내셨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엄마 말씀이 맞다. 다음엔 조심해라고만 하더군요. 그날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첫째 딸 지수를 임신했을 때도 같았습니다. 첫째가 딸이면 시집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대놓고 실망하셨죠.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꾸고 시어머니가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시며 옛날엔 애 낳고 사흘 만에 일어나서 집안일 했다고 하셨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 때도 애 하나 낳고 이 난리냐는 핀잔뿐이었어요. 둘째를 갖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돈도 없는데 애를 몇 명을 낳을 거냐며 반대에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시어머니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 박선희는 저보다 3살 어리고 어려서부터 시어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결혼해 집을 나갔을 땐 평화로웠는데 3년 전 이혼하고 들어오면서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선희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을 쥐어줬고 이혼 후에도 우리 선희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며 방도 제일 좋은 방을 내주고 용돈, 빨래까지 챙겨주셨어요. 문제는 선희가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한다는 것.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거나 밥상이 늦으면 형수는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요? 라며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선희 편이었고요. 한 번은 제가 밤 10시에 들어오니 식탁에 그릇이 수북했어요. 선희가 친구들과 치킨을 먹고 그대로 둔 거죠. 제가 선희 씨 이거 치워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자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엄마 형수가 저한테 화내요. 저는 이혼해서 상처받은 몸인데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선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중이야. 며느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잔소리는 왜 하냐며 계속 저를 나무라셨어요. 포장마차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재료 준비하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밤 9시쯤 집에 들어왔죠. 손엔 기름 냄새가 배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선 쉴 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일은 며느리가 해야 한다며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시키셨고 선희는 소파에 누워 형수 고생 많다 말만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TV 앞에만 앉아 있었고 제가 도와달라 하면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짜증만 냈어요. 포장마차 수입은 빠듯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적자까지 났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대단한 줄 아냐며 늘 무시했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딸 지수 덕분이었어요. 제가 혼난 날이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위로했죠. 지수가 중학생 때 가족 그림 숙제에 저와 지수만 그려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우리 집에서 진짜 가족은 엄마랑 저뿐이에요 라고 답했다더군요. 마음이 아팠지만 고마웠습니다. 할머니와 고모에게 네 엄마를 닮아 성격이 뻣뻣하다.
공부도 못하면서 말대답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지수는 절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도 돈 벌어서 도와드릴게요 라며 아르바이트까지 하려 했고 저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고 다짐했어요. 단골 손님 권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혼자 사시는 분으로 매일 저녁 순댓국에 소주 한 잔 하러 오셨죠. 어느 날 영란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늘 피곤해 보이냐 걱정하시며 제 사정을 물으셨고 다정함에 조금씩 털어놓게 됐어요.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시어머니한테 갈굼 당하며 살았다. 그땐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바보였어라고 하시며 며느리들에겐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전 정리하던 저에게 권 여사님이 말하셨어요. 영란아 철수 씨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다더라. 저는 남편에게 들은 적이 없어 놀랐습니다. 그런데 권 여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 회사 다니거든. 어제 얘기하는데 철수 씨 이름도 있다더라. 이어 요즘 철수 씨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너는 모르냐?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집 살림은 제가 다 챙기는데 남편이 그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월급도 카드값 내면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거실에서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며느리는 포장마차에서 기름 냄새 풍기고 다닌다. 남편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맞아요 엄마 형부가 집에서도 쉴 수 없게 영란이가 너무해요. 밥도 제때 안 해주고 집안은 늘 더럽고.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밖에서 장사를 해도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꾹 참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남편 셔츠를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다 비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적금인가? 했는데 잔액이 500만 원. 입출금 내역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입금 채말순 200만 원 24.8. 15. 입금 박선희 150만 원 24.8. 20. 출금 박선희 100만 원 24.8. 25. 출금 채말순 50만 원 24.8. 30. 입금 채말순 180만 원 24.9. 3. 몇 달치 패턴이 선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을 쥐고 시누이에게 빼주는 구조. 그래서 늘 생활비가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더 화난 건 제가 매달 15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리는 동안 남편 월급 300만 원은 시어머니 손을 거쳐 시누이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죽어라 벌어 살림하고 남편 돈은 시누이 용돈처럼 쓰였던 거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벌어오는데 뭐가 부족하냐던 말의 이유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어디서 나왔어? 당신 주머니에서. 설명해봐. 남편은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맡아주셨어.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오니까 괜찮다 하셨고. 그럼 선이가 돈 빼가는 것도 알았다는 거야? 선이는 사업 준비한 데서 조금씩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는다고 했어. 사업 준비? 3년째 뭘 했는데? 그냥 노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선이는 이혼해서 상처받았어. 어머니가 그러셨어. 정말 허망했어요. 아내가 번 돈으로 살림을 대게 하고 본인 월급은 엄마에게 맡겨 여동생이 가져가게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더군요.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어머니한테 갈굼, 시누이 무시, 포장마차에서 죽어라 일해서 생활비 대고. 당신도 자기 일 하는 거잖아.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아버지 제사 준비로 집이 분주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너희 친정은 제사도 간소하게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집 제사는 까다롭게 구느냐?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까다롭게 굴었습니까? 제사 비용도 제 돈으로 다 준비하는데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쳐? 소리가 아니라 억울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아들 월급은 관리하시면서 시누이에게 주시고 저는 번 돈으로 제사까지 준비하는 걸 당연히 여기시잖아요. 순간 조용해졌고 시누이가 달려왔죠. 영란아, 너 정신없니? 시어머니께 소리쳐? 시누이는 이 집에 뭘 도와요? 3년째 놀고 먹으면서 오빠 월급까지 빼먹으면서. 뭐라고? 내가 언제 오빠 돈을 빼먹었어? 증거 있어요. 통장 내역 확인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선이는 상처받은 몸이야. 며느리가 뭐라고 해. 그때 남편까지 와서 말했죠. 영란아, 어머니와 선이한테 사과해. 당신이 너무 나갔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가족끼리 싸우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야. 가족? 나도 이 집 가족이에요. 25년 동안 가족 대접 받은 적 있어요? 결국 저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는 안 넘어간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권 여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영란아, 선이가 뭐 하는지 진짜 몰라? 사업 준비한다던데요. 정확히 뭔지는. 사업? 선이가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 시내 호텔 앞에서 중년 남자랑 손잡고 나오더라. 돈봉투도 받았고 사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멀리서 찍혔지만 선이가 맞았어요. 언제 찍으셨어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쯤. 그날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진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그 남자 누군지 아세요? 동네 김 사장. 제재소 하는 사람, 아내, 자식 다 있어. 몇 달째 선이랑 만난대.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사업 준비는 불륜이었고 받은 돈을 오빠 통장에 숨겨 쓰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보내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께 보여드려야죠. 권 여사님 도움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조카 딸이 알려준 카페 예약 목요일 오후 2시 참가. 저는 녹음기를 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 시에 들어온 두 사람의 대화는 또렷했어요. 선이야, 이번 달 용돈은 어떻게 할까? 오빠, 이번에도 형부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형부나 어머니는 모르지? 당연하죠. 엄마는 제가 사업 자금 모은다 생각하시고 형부는 무관심해서 통장 관리는 엄마가 다 하시거든요. 그럼 이번엔 150만 원 정도 넣어줄게. 고마워요, 오빠. 근데 형수가 요즘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설마 형부가 말했을 리 없고 조심하자.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께 녹음을 들려드렸죠. 어머니,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뭔데? 선이가 하는 사업이 뭔지 확인해 봤어요. 끝까지 들으시고도 조작이야. 요즘 기술 좋아서 음성도 조작한다던데. 하시길래 말했습니다. 그럼 선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마침 들어온 선이 앞에서 녹음을 틀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이야,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선이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조작인가요? 선이는 3년 동안 불륜으로 받은 돈을 아들 통장에 숨겨 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런 거짓 녹음까지 만들었구나. 우리 선이가 그럴 리 없어. 그럼 이 사진은요? 호텔 앞에서 손잡고 나오는 사진, 봉투 받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까지 조작이에요? 잠시 주춤하더니 또 화를 내셨죠. 내가 남편 통장을 몰래 뒤졌어? 도둑질이야. 설령 선이가 뭘 했든. 우리 가족 일이지 며느리가 끼어들 게 아니야. 가족 일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대고 남편 월급은 시누이가 빼가는데도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왕따가 됐고 남편까지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다며 편을 들었습니다. 철수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어.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25년 동안 내가 그런 사람이었니? 모르겠어. 요즘 당신 이상해졌어. 어머니한테 대드는 것도 그렇고.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우리 집이 당신한테 뭘 못해줬다고 그래? 기가 막혔죠. 그러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 나가라. 뭐?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잖아. 당분간 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해서? 가족 분란을 일으켰잖아.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제 것이라 할 만한 건 몇 벌 옷과 서류뿐이었어요. 지수가 울며 매달렸죠. 엄마 나도 데려가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수야 학교 다녀야지.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 없으면 나한테 더 심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공부가 중요해. 엄마가 자주 볼게. 권 여사님 댁 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빈방에서 지내. 원래 아들이 쓰던 방인데 지금 비어 있어. 시댁과는 정반대였어요. 눈치도 강요도 없고 집안일도 반반. 처음으로 집이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란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데. 하나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걸 잡아. 뭐가요? 선희 불륜남 아내에게 알려. 처음엔 망설였지만 권 여사님이 물으셨죠. 선희가 내게 잘한 적 있니? 25년 동안 널 존중한 적이라도? 없었습니다. 참아봤자 계속 그럴 거야.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권 여사님이 아내 연락처를 구해주셨고 저는 사진 녹음 통장 4본을 익명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증거를 보고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인정. 그날 호텔로 들이닥쳐 현장도 덮쳤다더군요. 광경이 볼만했다더라. 아내가 선희 머리채 잡고 로비로 끌고 나왔대. 그래서요? 선희 상대로 손해배상, 남편에겐 이혼 소송. 곧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제재소에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가 선희에게 준 돈이 회사 돈이란 게 드러났어요. 선희 명의 통장까지 나와 횡령 공범이 됐죠.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구조조정 명단이던 남편은 더 빨리 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고요. 결국 선희는 공범으로 구속. 선희 명의 통장에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울었지만 법원은 증거대로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통장 제공으로 의혹을 받았으나 몰랐던 점이 인정돼 기소유예. 대신 직장은 잃었죠. 재판에선 시어머니의 경제적 착취도 드러났습니다. 선희는 실형 2년, 불륜 상대는 3년. 시어머니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 며느리가 꾸몄다만 반복하다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빚과 보상금으로 집을 팔 지경이었고요.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영란아 다시 합치자.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 말을 안 들은 거. 당신이 맞았어. 25년 늦었어. 그때 한 번만 내 편을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지수도 있고. 지수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당신 인생 챙겨. 권 여사님 덕에 포장마차에서 반찬 가게로 확장했고 시장 상인회도 영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봤다며 좋은 자리와 단골을 도와줬습니다. 지수는 기숙사로 들어가 공부에 집중했고 방학마다 와서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라며 도와줬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선희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낸다 하고 저는 면회 갈 생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지만 제 삶과는 무관해요. 남편은 원룸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하고 가끔 지수를 통해 제 안부를 묻지만 저는 관심 없다고 전합니다. 지수가 묻더군요. 엄마 25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지. 하지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저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25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후회 안 하냐고 묻지만 저는 전혀요라고 답합니다.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꿈도 있습니다. 반찬 가게를 더 키우고 지수와 단단한 미래를 만들 겁니다. 권 여사님과 여행도 다녀오고요. 이 글로 지난 25년을 정리합니다. 원망보다 배운 게 많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제 편은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